2021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충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술토가 있어서 축술형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축진파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형이 될 때 그것이 인성이면 인성, 관성이면 관성, 재성이면 재성, 뭐 이러한 예시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주 구성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신축년에는 변화가 제일 많겠죠. 이렇게. 이거 편관이 왔으니 건강 불안, 스트레스, 그 다음에 구설, 그 다음에 안방의 변화. 이것은 일주 중에 요 하나밖에 없죠. 천간으로 편관이 오고, 그 다음에 지지로 충이 오는 거.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이일저일로 구설이나 그 외에 힘든 상황,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호함, 주위 사람들하고의 부조화, 그로 인한 사업장의 이동 변동, 직장인이면 직장 그만둬가지고 옮기거나 아니면 부서가 옮기든가, 이러한 식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좀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일주가 되죠. 그리고 지지의 글자 하나하나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봅니다. 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자축합이 됩니다. 육합이 되고 자축합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애정사의 발달, 애정사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라면 새로운 식구가 오기도 하고, 새로운 식구가 온다는 건 뭡니까? 손자를 낳거나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런 기본적인 합에 대한 해석 외에 일주별로 갑이나 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을이면은 천을 귀인이면서 편인이 되고, 갑이라면은 그 자체로 인성이 되죠. 인성과 재성이 합했다. 천을 귀인이면서 이렇게 합했다는 것은 어떤 재물적인 요인, 그런 요인이 문서와 합했으므로 문서를 잡고 팔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자축합이 돼서 돌싱이나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운도 가능하다. 안방으로 합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을이라 그러면은 을이 있는데 잘하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편관에 대한 해석은 해석대로 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편재와 재성이 합했으니 어떤 문서를 잡을 일이 있을 수 있다. 문서를 사고 팔 일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병정화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정화라면은 이것이 식신이고 상관이 되고, 관과
그런 그 상관이면서 식신이 합했다는 것은 어떤 그 조직과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활동운이 열린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축년 들어가면서 병일간이든 정일간이든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조직과의 관계된 속에서 활동운이 열어진다. 수화도 되고 사업장 이런 것도 되는 모양이죠.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식신이 오고 상관이 왔다는 것은 관탁의 모양도 돼요. 이게 병화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관과 합하니 그야말로 그것이 이 구설을 동반한 그 주위 어떤 그 동료들과의 구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 같으면은 편관이면서 편관과 합을 했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식신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관이 점점 탁하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 내에서의 간단한 구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같으면은 정제면서 편제가 되는데 축이 왔다는 것은 내 재물을 겁재적인 요인이 합을 한다. 그러니까 내 사업장 어떤 동업관계 귀인이 무토 같으면 귀인이 되므로 귀인격의 사람과의 동업관계도 볼 수 있겠죠. 이게 기라면은 그 자체로 무대고 비견이 와서 내 돈이 약간 좀 새나간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자체를 동업관계 또는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양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식신이고 상관인데 상관이 인성과 합을 했다. 내가 벌어지는 어떤 일, 활동 이런 것들이 문서적인 문제와 엮여서 이권 관련해서 내가 활동운이 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으면은 나의 식상이고, 이런 여기에 화의 식상이죠, 화. 그래서 연애사 발생한다. 신금, 경금, 공이 그런 게 가능하죠, 여자 같으면.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나 이것이 비견이고 겁재가 되는데 겁재면서 이제 양이 되는데 관과의 합이 왔다는 것은 여자 같으면 그 어떤 애정사 또는 안방 정립 그런 모양이 되겠죠. 개축 일주도 마찬가지에 계일간도 마찬가지 자가 있다면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축합이 왔더라도 일간별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예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이 있는데 축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영이 됩니다. 자영.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축이 있다. 이게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죠. 배우자.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축이 있다. 이것도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축이 왔다는 것은 자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자축인묘진사오미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배우자, 남자 같은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의 건강불안 또는 배우자의 활동이 강화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축이 다시 왔다는 건 본 모양으로 돌아온다. 같은 글자가 왔다는 건 자영, 다 어느 글자나 자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 모양을 갖춰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남자가 볼 때 배우자가 되겠는데
임수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임수나 개수는 그 자체가 남자,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축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으므로 어떤 사회 활동이 조직 개념보다는 사회 활동이 있는 사업 성향의 배우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배우자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지나면서 어떤 모양의 손목, 건강불안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축에 대한 12운 성도를 보면은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남편이라면 이럴 때 자축합으로 해서 약간 그 겁재를 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애정사, 남편의 바람 이런 게 올 수 있다가 축이 되니까 자영이 와서 제 모양을 갖추고, 인에 대해서 인이 와버리니까 관이 오죠. 관, 묘 이럴 때는 건강 불안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 임수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잔소리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이때 파가 오죠. 축진 파가 오면서 이때도 뭐냐면은 어떤 그 은근한 그 두 내외 사이에 불만, 그 다음에 은근한 그 원망 요런 게 지나가면서 배우자의 운은 이때까지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는 충이 오면서 형이 오죠. 요럴 때에 어떤 그 배우자의 어떤 그 건강 불안에 의한 수술사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고 신유술 해자축하면서 다시 또 약화가 되면서 자축 축년에 와서 다시 본 모양을 갖춰간다. 그게 자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년이 와서 여자 같으면은 남편이 이제 제 모양을 갖추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갑이나 을일 같으면은 축이 있으므로 그동안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자가 손목, 변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년이 되니 제 모양을 갖춘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럴 때에 이혼 같은 게 벌어져요. 이혼 같은 게. 그러면서 축년이 되니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영의 의미를 그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신금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문서가 되죠. 문서의 교환, 새로운 문서, 천을 귀인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무토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겁재가 되니까는 귀인작용, 그 다음에 재물이 나가야 되는 상황, 그거를 같이 설명하면은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병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상관이 되니까 여자 같으면은 자식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동안에 자식하고의 관계가 좀 처먹기 때문에 다시 좀 좋아지든가, 남자 같으면 수하면서 사업장이 되는 것이니까 사업장을 다시 또 재정비하고 꾸미는 그런 모양, 그런 운기,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이 있을 때 축이 왔다. 이건 뭐냐면 축생인한다 그래요. 축생인한다 그래서 인의 기운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이걸 관으로 쓰는 경우, 기토 같은 경우는 좋겠죠.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으로 쓰는데, 이럴 때에 점점 이 관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축년부터 서서히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의 나의 입지가 좋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된다. 축생인한다 그럽니다. 이 지장간을 보면 여기는 무, 병,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신기가 되어 있다.
전부 합을 하고 있어요. 암합을. 그래서 축인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합으로 봅니다. 천간의 갑기합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갖다가 중이 쓰는 사람들은 이럴 때 강화가 되고 점점 좋아지기 위한 전 단계에 들어간다. 모토 같은 경우는 천을 기준이니까 더 좋죠. 그 다음에 인을 갖다가 재성으로 쓰는 사람 신금이나 경금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이 강화되기 위한 그러한 그 단계가 오니까 신축년 하반기를 가면서 점점 이런 좋은 글자를 써먹기 위한 그런 작업에 들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서를 통해서 어떤 재물이 점점 좋아지기 위한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비견으로 쓰는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어떤 그 축년이 되니 슬슬 그 주위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데 나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강화가 되므로 내가 나의 어떤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 경쟁이 점점 격화되는 운으로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무토 간목 같은 경우는 귀인작용이면서 정관이오므로 그래도 길작용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경쟁 관계가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재성, 식상으로 쓰는 임순화개수. 임순화개수는 식상으로 쓰는데 이럴 때에 점점 이런 그 인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축년에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점점 하반기 지나면서 활동운이 구체화되어 간다. 전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쓰는 병정화 같은 경우는 문서에 대한 해석을 축년에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문서를 잡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묘가에 왔다. 묘가 오면 격각이 되죠. 묘가 오면은 이렇게 격각이 되는데, 격각이라는 것은 이것이 월에 있든 일에 있든 또는 시에 있다. 시에 있는 묘목이다. 그러면 이것은 상가의 매매의 운이 된다. 매월 달에 사유축월에 상가 매매 운이 되고, 안방에 묘가 있다면은 안방 내가 집을 이사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 집을 매매하고 나가야 될 일이 발생하고 굳이 매매를 한다면 사유축월에 내놓으면은 매매가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이 관이라면은. 그 다음에 월에 있다는 것은 오래 묵은 땅이 매매가 된다. 한 30년, 30년 이상 묵은 땅을 얘기해요. 월에 있다면 이제 오래 묵은 땅인데 그런 땅이 매매가 되고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내가 떠나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연에 있다면은 연에 조부모의 국사초상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상속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관이다. 관이면 직장의 이동이요. 식신이다. 그러면 내가 사업장이나 아니면 여자 같으면 자식이 타지로 이동할 일이 발생하고, 이 격각에 대한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재성이면은 남자라면 이제 경금 신금이면 재성이 되겠죠. 그 재성이니까 어떤 그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좀 떨어질 일이 있다는 것은 출장이 잦거나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장인이 되면은 부서의 이동 변동,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이동 변동을 다 설명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진이 있다면 이 자체에서 축진파가 발생한다. 축진파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해자축
해자를 지나면서 진토가 수기운이 강화가 돼요. 무토나 기토 같으면 이제 재물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나 정화는 관성이 되죠. 병화나 정화는 관성이 돼서 관성의 강화가 되는데, 이럴 때에 어떤 그 직급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축진 팔을 일으키면서 뭔가 이제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은근한 원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재물의 구조 조정이 발생한다. 무토나 기토 같으면은 축년까지는 자해여기가 넘어오면서 재물운이 강한데 인묘진 가면서 재물이 설기가 되는 운이죠. 그래서 점점 재물운이 약해지기 쉬우니 이럴 때 파해 과정을 거치면서 재물의 구조 조정, 문서를 잡거나 해가지고 내가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런 운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에 있던, 이것이 안방에 있던 자식자리 시에 있던, 월에 있던, 연에 있던 그 좌표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근한 그 조정, 내가 일반 양보하고 저 사람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 그러한 가운데 은근히 원망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조직이라면 조직 내에서 이제 상관이나 부하 직원하고의 관계가 되겠고, 안방이 되면은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자식 자리가 있다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다. 이게 축진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스트레스를 동반해서 좀 그 정신적으로 사주가 약하거나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럴 때에 그 정신과 같은 데도 다닐 수가 있고, 왜냐면 그런 머리 복잡한 그 정신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가 있을 때 축이 왔다는 건 합이죠. 이건 삼합이므로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손녀, 그다음에 자식의 결혼, 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식이 결혼하면서 발생하죠.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자식이 손녀나 손자가 태어나고, 시집 장가를 안 간 자식이라면 새로운 식구를 맞는데 그것이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 합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생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의 함께 내가 할 일,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 특히 사화 같은 게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식상이 되죠. 식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합했다는 것은 자식의 어떤 결혼사, 뭐 이런 것도 되고, 손자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걸 하나의 사업장으로 쓴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관으로 쓸 때, 경금신금 같은 경우는 관이죠. 관인데, 해자축을 거치면서 이 관이 약화가 돼요. 약화가 되는데 축이 와서 그 다음에 이민년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강화가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점차 강화가 되는 쪽으로 이제 축년이 되면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새로운 경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천을귀인이니까 새로운 그 조직 직장에서의 스카우트에 의해서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 합이 있을 때는 여하튼 여러 사람과 관계돼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그것이 식신이 되면은 사업성일 것이고, 관성이 되면은 새로운 일터가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장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비겁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뭡니까?
어떤 비겁적인 존재와의 관계된 속에서 내가 사업을 열어가는 이게 식신상관이니까 병정어 같으면 비겁이 되겠죠. 그런 관계에서 여럿이 같이 관여가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여기에서 여자 입장에서 신사라고 봅시다. 신사나 경이라고 볼 때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애정사가 왜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병신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경병이 되는데 여기는 개신기가 있다. 그럴 때 완전히 어떤 애정사의 왜곡이 발생한다. 여자의 식상, 그 다음에 남자의 식상, 이게 이제 배우자의 이제 어떤 애정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신합해가지고 배우자, 남편이 외간 여자와의 관계된 속에서 바람이 발생하니 이런 그 암압으로 되는 건 드러나진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굳이 이제 육신적인 설명을 한다면 어떤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과정이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간 여자와 어떤 불륜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런 해석은 가능하다. 이 일주별로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가 왔을 때 원진이 되죠. 오가 있는 사람이면 원진이 되는데 갑이나 을 같은 경우는 식상으로 좋게 쓰죠. 자년에 축 맞아가지고 사업장의 이동 변동, 자식의 여자 같으면 자식이 되는데 자식의 어떤 그 해외 유학 또는 멀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이 이 자년에 이루어지고 축년에는 그러한 가운데 원진이 되므로 그런 관계에서 은근히 원망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년이 되면서 회복은 되고 인호합하면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원진이라는 것은 병기 정이 있는데 이게 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진 보면 대개 다 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충 같으면 서로 밀쳐가지고 떨어지면 되는데 원진이라는 것은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합도 안 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원진이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육신적인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것이 관이라면 조직 내에서의 이제 또 원진이니까 직장에 나가서 다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상당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겠죠. 요것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나 개수가 되죠. 임수나 개수가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이제 그러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이제 내가 가지는 현금성의 재물로 본다면 충년에 충해가지고 날아가요. 이게 없어지는데 자년에 없어지는데 충년이 오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죠. 단계가. 그 다음에 인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인호합하면서 서서히 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재물은 회복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원진을 거친다. 아직은 그러니까 원진이라는 게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육신적인 해석을. 그 다음에 사가 있고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 있죠. 미라는 것은 충미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충에 대한 해석을 할 게 많아가지고 거의 30분 이상을 강의를 찍어서 올렸으니까 충미충에 대한 해석은 다
2021년 신축년에 대한 미토가 있을 때 충미충에 대한 해석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있다면은 축에는 경금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고 하고 기토가 있고 한다.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꼬가 되죠. 그래서 신을 중시 쓰는 사람 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토 같은 사람 식신이죠. 식신이 있고 하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죠. 건강불안. 기토 같은 경우도 귀인이면서 재물을 생하는 그런 것인데 식신이 있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답답한 상황이 펼쳐진다. 을목 같은 경우 관이 그러니 조직 내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이럴 때 이직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직, 이직, 전직, 파직 이렇게 발생한다. 이것을 재물로 쓰는 병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물이 있고 한다는 거죠. 남자 같으면 배우자의 건강 불안,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있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번 크게 말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부도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 확장하는 데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가 되겠는데, 유는 그대로 합의되죠. 합의되면서 이것도 새로운 식구, 새로운 일에 내가 관여가 된다, 그런 해석을 해주고, 축년 그 상반기까지는 축을 갖다가 도와줍니다, 이게. 그래서 유의 기운이 강화돼서 재성이면 재성이 돈이 크게 들어갔는데 하반기 되면서 싹 갈무리가 돼요. 다시 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가 있는데 축이 와서 재물이 좋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묻어야 되는 상황, 상반기까지 돈이 커진데 나중에는 싹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유가 있다고 해도 상반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관이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간목, 을목 같은 경우는 관이 돼가지고 조직 내에서 상반기에는 강한 내 파워를 자랑하다가 하반기에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운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인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관은 약할 수밖에 없죠. 이민, 계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약해짐으로 그런 운기적인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재성으로 쓰는 경우, 관성으로 쓰는 경우, 식신으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토나 무토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나의 재물 생성하는 루트로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상반기 좋아지고 하반기 가면서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오면은 이 자체가 형이 이루어지죠. 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방에 있는 일지라면은 안방을 내가 손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안방을 갖다가 손본다는 것은 잘하면은 배우자와의 관계된 속에서 뭔가 불안한 상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이게 만약에 관이라면은 임수나 개수 같은 경우는 관이죠. 관을 수술한다는 것은 직장을 내가 옮겨야 되는 상황, 아니면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그 부서의 이동, 변동,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연애 있다면은 그 조상 자리를 형한다는 것은 조상의 묘 자리를 갖다가 손볼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관성이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라면은 남편이 어떤 그 병원 가서 수술할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임수계수에서는 관성이 되므로, 간목을목에서는 재성이 되므로 배우자가 병원을 출입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축술령에 대한 해석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게 만약에 인성이라면, 경금, 신금은 인성이죠.
이게 학생이라면은 내가 이과를 공부하다가 문과나 이과 공부하다가 이과나 문과로 다시 학과를 변경하는 수도 있어요. 전공을. 그리고 이제 형이니까 그게 의료, 법무,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내가 전공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형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가 남았죠. 해는 그 자체로 격각이다. 해묘미 사유축이니까 이것은 격각에 대한 해석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묘에 대한 해석과 같은데 연에 있으니 조상의 묘자리를 손볼일 그로 인해 또는 그 조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증여가 일어날 수 있고, 월이라면은 부모 자리의 격각이라는 것은 부모를 내가 떠날 일이 있던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 그로 인한 유산의 상속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안방에 있다면 안방이 격각이므로 내가 이사해서 내 집을 팔 일이 발생한다. 시에 있다면 자식 자리가 격각이므로 자식이 멀리 떠날 일이 있든가, 그러지 않으면 상가가 있다면 상가가 매매되는 운이다. 언제? 사유축 월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관으로 쓰는 병화나 정화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의 부서 이동 변동 또는 직장을 옮길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이 되면은 관이 격각이 되면 남편이 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남편과 내가 떨어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재성으로 쓰는 무토나 기토는 어떻게 돼요? 재성이 격각이므로 남자 같으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좀 멀어질 일, 아니면 좀 떠나서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가 될 수 있는 일,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심하면은 이런 격가군에 배우자의 건강 불안까지도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조객상문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 불안까지도. 그 다음에 인성이 되면 이것이 이 간목이나 을목이죠. 그 자체로 매매운이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경금신금 같은 경우는 식상이죠. 식신상관이 되는데, 그런 것이 격각이라는 건 여자 같으면 자식과의 멀어질 일, 그 다음에 내 사업장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업장을 옮길 일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육신별 또는 좌표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다양하다.